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별입니다. 드디어 이 생애 첫 포토샵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 저장하기까지 오게 됐어요. 포토샵 작업물을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확장자로 어떤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우선 저장할 작업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주인공은 이 귀여운 고양이고요. 새 창을 띄울 거예요. 새 창 띄우는 단축키 맞습니다. 컨트롤 N 누르시면 됐었죠. 자, 여기에서 가로 사이즈 1920, 세로 사이즈 1080, 그리고 해상도 72 놓고 컬러 모드는 RGB로 놓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만들면 이렇게 가로 길이 1920, 세로 길이 1080의 화면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고양이 이미지를 이쪽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새 창에 옮기는 방법은요. 여기 있는 이미지, 옮길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쪽의 탭에 마우스를 대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마우스 놓지 마시고 그대로 끌고 오시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미지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가 지금 띄워서 만들어 놓은 창 안에 이미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만들어 둔 새 창 사이즈보다 지금 불러온 고양이 이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고양이 사진이 이렇게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 이미지를 제가 띄운 창 사이즈에 맞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확대 축소하는 거는 네, 맞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T 활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T 누르시면 원래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파란색 실선이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가서 조절이 어려운 경우는요.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0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 전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라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떴고요. 저는 먼저 이미지의 중앙을 맞춰줄 거예요. 이 상태 그대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스냅이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딸칵 딸칵. 다시 움직여보면 이렇게 딸칵딸칵 걸리는 부분이 있죠. 이 분홍색 실선은 스마트 가이드인데요. 이렇게 스냅이 걸리지 않거나 분홍색 라인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쪽에 뷰 메뉴에서 쇼, 그 안에 있는 스마트 가이드를 켜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체크가 돼 있으면 잘 켜져 있는 상태고요. 꺼져 있으면 이거 다시 한번 눌러서 켜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치를 조정했으면 이제 이쪽 대각선 있는 쪽을 맞춰서 줄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줄이면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되는데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줄여주시면 가운데로 축소가 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까지 줄였어요. 끝내는 방법은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 창을 한번 볼까요? 레이어 창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이미지, 고양이 사진이 잘 들어온 모습입니다. 포토샵에서 저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 이상의 작업을 했을 때에만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고양이 이미지가 이렇게 잘 들어왔으니까 다시 원래 사이즈,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1920, 1080을 100%로 보도록 바꿔줄게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단축키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전에 알려드렸죠. 혹시 이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위쪽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위쪽에 하얀색 쪽을 검정색으로 채워주려고 해요. 배운 거 다시 써봅시다. 왼쪽 메뉴에서 사각형 그리기 도구 선택하셔서요. 이 흰색 덮을 부분을 따라서 드래그해서 덮어주겠습니다. 이걸 그리실 때 화면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져요. 그런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하얀색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줄여서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딱 맞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다 됐다 싶으면 엔터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지금 만든 위치에 사각형이 잘 들어갔네요. 아래쪽도 똑같이 만들 건데요. 위에 한 거랑 똑같이 여기다 그려주셔도 되고 여기 있는 레이어,
새로 생긴 레이어를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복사할 레이어, 복사할 이미지를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J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렉탱글 1번이 카피됐습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옆에서 이동 도구로 바꿔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똑바로 아래로 일직선으로 내리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맞아요. Shift 누르고 내리시면 됩니다. 원하는 위치에 놓고 떼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미지 하나, 고양이 이미지 하나,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검정색 바,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바, 레이어가 3개가 쌓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씨도 하나 넣어 볼게요. 글씨 도구 왼쪽에 있는 글씨 도구 선택해서 글씨도 써줍니다. 저는 글씨를 하얀색으로 바꿀 거예요. 혹시 이 창 띄우는 거, 글씨 옵션 창 띄우는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글씨 쓰는 걸 선택해 둔 상태에서 위쪽에 옵션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 끝쯤에 이거 있습니다. 이 아이콘 눌러주시면 캐릭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글씨체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글씨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걸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글씨가 다 됐으면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숫자 키패드에 있는 엔터를 눌러주세요. 위치 바꾸실 때도 똑같이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시고 레이어 이거 선택해 주시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잘하고 계세요. 쓴 글씨에 간단하게 효과를 하나 줘볼 건데요. 이거는 지금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레이어 창에서 글씨 쓴 레이어를 확인하시고 이 글씨 쓴 레이어의 빈 칸 쪽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뜹니다. 근데 이 글씨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글씨를 수정하는 칸이 뜨고요. 앞쪽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그 글씨를 바로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빈 칸에 더블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맨 아래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쪽에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 오퍼시티 값은 그림자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낮게 하면 잘 안 보이고 높게 하면 잘 보입니다. 잘 보시면 이쪽에 그림자가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앵글은 그림자의 각도를 어떻게 보여줄지 정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렇게 90도로 들어가 있는데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줘 볼게요. 대략 120 정도로 두시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깁니다. 여기도 살짝 대각선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리를 조절하는 거고요. 가까이 붙이면 그림자가 가까이 생기고 이걸 멀리 떨어뜨려 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분리되는 정도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가까이 놓고 싶으실 때는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스프레드는 건드리지 않고 사이즈만 건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그림자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로 줄게요. 오케이 누르시면 지금 그림자 효과가 잘 적용이 됐고요. 다시 레이어 창을 보시면 아까 그냥 한 줄만 있던 거에서 다른 뭔가가 옵션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 끝에 fx 값이 들어가 있으면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잘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방법은요. 위쪽에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입니다. 눌러주시면 그러면 또 이렇게 선택하는 창이 2개가 뜨는데 옵션이 2개가 뜨는데 왼쪽에 있는 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컴퓨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어디에 저장할지 경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A-21 오늘 강의로 넣을 거예요. 파일 이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제목이 그냥 써진 거거든요. 이름은 바꾸실 수 있고요. 포토샵 파일을 저장할 때는 확장자가 PSD,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 형식을 눌러보면 아래로 조금씩 더 있는데요. 여러분이 포토샵 작업물을 저장하실 때 거의 다 첫 번째 거 기본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시면 될 거예요. 이름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하고 경로 확인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옵션을 묻는 창이 뜨는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 파일 저장할 때 제가 이름을 A-21로 넣었는데 위쪽에 탭 이름 보시면 A-21로 잘 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일이 이렇게 저장이 잘 된 모습이에요. 포토샵 PSD 파일은 이런 아이콘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파란색 아이콘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PSD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 상태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창을 닫고 다 닫고 네, 방금 저장한 파일을 더블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항상 포토샵으로 여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작업했던 모습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어 창을 확인해 보시면 아까 작업했던 고양이 사진, 그리고 위아래 검정색 바, 그리고 글씨까지, 글씨에 줬던 효과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미지로는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네,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파일로 가십니다. 파일로 가는데 이번엔 세이브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Save As로 가실 거예요. 기본 세이브는 지금 작업 중인 PSD 파일에 적용된 것을 다시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이미지로 따로 저장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 창이 또 뜨는데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저장하는 거니까 이쪽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똑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번엔 이 아래에 있는 옵션을 쓸 거예요. 세이버 카피를 누르시면 뭔가 깜빡하면서 창이 다시 뜨는데 아래에 있는 옵션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파일 형식을 다시 눌러보시면 아까 4개인가 떴었는데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여기에서 JPG를 선택해 주시면 기본 JPG 이미지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JPG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그냥 그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 누르시면 JPG 옵션 창이 뜨면서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물어봐요. 이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가 덜 깨지고 예쁘게 나오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용량은 작아지지만 화질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8 이상, 하이가 뜰 때까지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화질이 좋은 게 좋아서 그냥 맥시멈으로 두고 씁니다. 저장되는 용량은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꿀 때마다 숫자가 바뀝니다. 1.2메가로 저장할 수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잘 저장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같은 경로에 JPG로 잘 저장이 됐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미지 형태로 잘 확인을 하실 수 있네요. 잘하셨어요. JPG 말고 다른 이미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파일에서 Save As, 단축키는 Ctrl Shift S고요.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저장해주시고 아래쪽에 Save Copy를 누르신 다음에 파일 형식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것들이 방금 썼던 JPG, PDF, 그리고 PNG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PDF를 저장해 볼까요? PDF로 선택하시고 확장자가 지금 PDF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시면 옵션 창이 여러 번 뜰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창이 여러 번 뜨고요. 특히나 PDF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PDF 전용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이미지보다 PDF로 저장했을 때 보이는 뚜렷한 특징은요. 저장하는 글씨가 다 살아있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기본으로 두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Save PDF 누르시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에 제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PDF 파일이 생겼습니다. PDF 확인해 보실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만든 이미지 똑같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글씨체가 살아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인쇄를 맡기시거나 해야 될 때 PDF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 폰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PNG 저장을 해볼 건데요. PNG는요, 여러분, 뒷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 들어보셨죠? 흔하게 사용하는 PPT 이미지 혹은 로고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PNG를 종종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는 검정색을 투명하게 바꿔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검정색 테두리 그려놨던 것만 눈을 꺼주시면 되고요. 지금 배경이 하얀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 배경화면, 기본 배경화면이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꺼주셔야 완벽하게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기본 배경화면을 꺼주면 이렇게 배경이 체크무늬로 바뀌게 돼요. 포토샵에서 이런 체크무늬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 투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아래로 투명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이번에 단축키 한번 사용해 볼게요. Ctrl Shift S 누르시면 다시 저장하는 창이 뜨는데 오른쪽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ave Copy 이쪽 눌러주시고 확장자를 PNG로 선택해 주세요.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옵션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PNG 파일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아이콘을 조금 크게 볼게요. 보시면 이게 아까 JPG로 저장했던 거고 이게 이번에 PNG로 저장한 건데요. 위쪽에 JPG는 검정색 테두리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PNG를 보시면 검정색 테두리가 빠져 있죠. 검정색이 있던 부분이 투명하게 잘 들어갔어요.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하얀색이 들어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마우스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아까는 하얀색으로 보이던 부분이 지금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있죠. 투명하게 잘 들어가서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흰색이 보이니까 흰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색으로 보이고 클릭하면 조금 더 진한 파란색으로 투명한 게 잘 들어갔나 아닌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장하는 건 이게 끝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거는 사실 레이어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이렇게 했던 게 다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장을 해도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레이어가 많이 쌓여서 무거운 이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일반 저장을 하시게 되면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웹에서 사용해야 될 때 빠르게 로딩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 때 저장하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엔 그걸 사용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다시 파일로 가주셔서요. 이번엔 여기 중간쯤에 엑스포트 쪽에서 Save for Web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Ctrl Alt Shift S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지금 내가 저장할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100%로 놓여 있는데 이거를 줄이면 이미지를 작게 볼 수 있고 키우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우리는 오른쪽을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본 상태가 저와 다르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 두 번째 있는 걸 눌러보시면 GIF, JPG, PNG, WBMP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JPG고요. 아까 투명한 거 사용할 때 사용했던 PNG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똑같이 JPG로 놓고요. 퀄리티, 이 부분이 낮아지면 이미지가 저화질로 나오고 이 부분이 높아지면 고화질로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냥 일반 JPG로 저장했을 때 1.2메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80%로 놓고 저장을 하게 되면 용량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확인하는 건 이쪽 아래, 왼쪽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505KB로 저장이 됩니다. 반절 이상이 줄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용량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화질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여야 할 때는 이 창을 띄워서 저장하시는 게 용이하시겠죠? 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랑 같은 폴더에 다시 넣을 거예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이게 지금 방금 막 저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 이거로 저장했었고 1.23메가네요, 그쵸? 지금 저장한 건 이겁니다. 506KB.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미지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깔끔하게 잘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른 것들도 똑같이 Ctrl Shift Alt S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JPG 말고 GIF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이 확장자가 필요하시면 이걸로 선택해 놓고 다른 거 크게 건드리실 거 없고 그냥 바로 세이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장자 GIF로 나오고 있죠. 저장해 주시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GIF로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미지 잘 열리고요. 여러분 PNG 파일 하나만 더 저장해 볼까요? 아까는 여기 위에 아래를 없앴는데 이번엔 고양이를 잠깐 빼고 고양이 지우고 이 하얀색 배경도 지우고 이렇게 체크 무늬가 됐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엑스포트해서 세이브 포 웹 눌러주시고 지금 GIF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해서 PNG로 바꿔주시는데 8이랑 24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고양이 방금 뺐고 하얀색 배경 뺐고요. 이대로 저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같은 폴더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만든 파일이 잘 들어왔네요.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되시죠? 네, 잘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저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생애 첫 포토샵 대장정을 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해서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 창을 띄우시고 왼쪽에 있는 도구 메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시고 또 저장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생애 첫 포토샵 시리즈는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재밌는 작업들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에서도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